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니미오마 학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것도 이제 사설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역시 이제 딱히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있죠. 니미오마 학원의 요 앞부분이 제목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작품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니미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먹고, 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구라고 딱 나와 있나요? 바로 임이라고 나와 있죠. 아, 시자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바로 임이 되는 거네요. 임이 뭐라고 한 거예요? 임이 오마 하고 말을 한 거야. 자, 한번 끈타운뼈를 붙여볼까요? 임이 오마, 내가 올 것이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님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바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님이 온다고 했기에 나에게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님을 마중 가야겠죠. 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녁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빨빨빨 먹은 거야. 왜냐면 내가 보고 싶은 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마중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마중을 가기 위해서 저녁밥을 빨리 먹었어요. 자, 빨리 먹고 준비.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역시 갈래가 뭡니까? 바로 시조 중에서도 바로 사설 시조죠. 사설 시조는 언제 등장을 했나요? 바로 조선 후기에 등장을 했죠.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했죠. 그리고 조선 후기를 또 다르게 뭐라고 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시대라고도 했었죠. 자,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게 되면서 자, 어떤 계층이 바로 이제 작품 이제 창작의 주체로 또 등장을 하게 됐나요? 바로 이제 평민들이 등장을 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사설시조는 바로 평민들이 지은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전에 이제 조선 전기에 이제 지었던 이제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양반이 지었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해서 형식이 딱 갖추어져 있었어요. 딱 사원보에 초장, 중장, 종장, 45자 내외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자, 평민들은요. 평민들이 이제 새롭게 작가층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평민들은 이렇게 딱딱딱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진솔한 표현을 아주 잘 많이 말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말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느 한 부분이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것을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설시조의 이 사설이요 바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민들은요 자신들의 아주 진솔한 감정 뭐 사랑이라든가 자신들의 뭐 삶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말이 많아지는 시조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설 시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미오마 학원을도요 바로 평민들이 지었기 때문에 평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과 감정 일상생활에 대한 느낌 그런 것들이 바로 주제로 드러나 있겠구나. 특히나 여기서는 임을 관련된 얘기니까 사랑에 관련된 얘기겠죠. 사랑이야말로 굉장히 일상적인 감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사설 시조니까 어느 한 부분이 엄청나게 길어졌겠죠? 여기서는 특히 어느 부분이 길어졌겠어요? 초장 그리고 여기까지가 초장이에요. 니미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까지가 초장이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 중장이 됩니다. 중문을 나서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중장이 엄청나게 사설 말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중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쳐라 여기까지가 여기 뒤에 한 줄이 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진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기다리는 임이 온다고 하니까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이제 마중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요. 어디로 막 뛰어갑니까? 우당탕탕탕탕 뛰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당탕탕탕 뛰어가는데 중문을 나서 대문을 나가라고 했죠. 여러분 대문은 아시죠? 문 저 앞쪽에 있는 문. 근데 그 가기 전에 요 중간에 있는 요 문을 중간에 있으니까 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고 우당탕탕 하고 요 문 탁 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두두두 뛰어가지고 요 앞에 있는 요 대문을 지금 어떻게 나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대문 앞에 나가서 요 앞에 문 앞에 요렇게 문 앞에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문지방이죠. 문지방. 요 문지방까지 우아다다다 뛰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중문으로 나가서 와당당당 뛰어가서 밖에 있는 대문으로 나가서 그런 다음에 문지방 위에 올라앉아.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다급하다. 왜냐면 이미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당당당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치달아 앉아. 자, 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두사인데 이게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세요. 이제 강세 접두사예요. 그래서 세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와다다다다 달려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지방이요 와다다다다 해서 달려가서 앉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답을 써야겠죠. 2번에는 달려가를 쓰시면 되겠죠. 달려가서 앉아가지고 자 이수로 어떻게 한다고 이수로 가액하고 자 이 표현은 이제 고전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일단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보시면 이제 써있자가 있죠. 그러니까 뭐뭐으로써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는 손숫자죠. 그러니까 손으로써 자 가는 더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액은 뭐겠어요? 이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손으로써 이마에 더한다. 손으로써 이마에 더한다. 그 뭐겠어요? 선생님이 좀 기다리는 포즈 하면 미역캣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수로 이게 손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손이에요. 손 미역캣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손으로써 가 이마에 더한 거죠. 그러니까 손을 요렇게 하고 있는 모양 아시겠죠? 손을 요렇게 하고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손 어떻게 하고 기다립니까? 저 요렇게 하고 오나 안 오나 이게 사람 얼굴이라고 한다면 사람 얼굴 손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요렇게 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두리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마에다 이렇게 손을 딱 얹는 이것을 이수로 가액하고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어캣 마냥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손으로 이거 이제 이마에 손을 대고 그렇죠? 이수로 가액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올라가서 와당탕탕 뛰어가서 손을 이렇게 대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눈 여기 입 이렇게 하면서 멀리 띠리리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있냐? 오는가 가는가 누가 오는가 가는가겠어요?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는 임이 되겠죠. 임이 오는 걸까 가는 걸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딜 쳐다보는 거겠어요? 이제 건넌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기 멀리서 임이 오는 걸까 하면 건넌 산을 이렇게 그려볼까? 건넌 산 여기를 이렇게 이수로 가획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넌 산을 바라보니 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뭐가 보이니? 바로 거모애들이 보였다는 거야. 자 거모애들 거기 여러분들 해석이 다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검은 듯 흰 듯한 것이라고 돼 있죠. 뭔가 거무스름하면서도 흰스름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뭔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모애들이니까 약간 거무스름하면서도 흰스름한 뭔가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흰스름한 것도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뭔가가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 임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는가 가는가 이수로 가익하고 건너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기 검은 듯하고 흰 듯한 게 저기 서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거 뭐 같아? 임 같죠? 자 그래서 저것은 임이다 라고 이제 시자 화자가 생각을 한 거야. 저것은 임이다.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이렇게 붙이면 저것은 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임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임이 여기서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제 임을 만나기 위해서 와우 뛰어가야겠죠. 자 그 모습이 아주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제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버선은 바로 이제 그 한복에 신는 거죠. 한복 입을 때. 여러분 한복 입을 때 이렇게 신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버선을 벗어가지고 그러니까 양말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품에다 품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 이제 빨리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체할 그런 시간이 없어.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제 버선을 막 벗어가지고 막 품에다 품고 이제 양말을 벗어서 품에다가 안고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손에다 쥐고 지금 이제 뛰어가야 돼. 빨리 급해. 그래서 어떻게 뛰어가는 거야? 곰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천방 이렇게 뛰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표현이 뒤에 밑에 여러분 해석이 다 나와 있죠.
콤비님비 뭐예요? 바로 앞치락 뒤치락 뒤치락 앞치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치락 뒤치락 뒤치락 앞치락.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작품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곤비에 받잡고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놔두시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또 뒤로 님비로 또 뒤로 가다가 곤비 또 앞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당탕탕탕탕 뛰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버섯을 벗어서 품에 쥐고 신을 벗어서 손에다 쥐고 신발이랑 손 쥔 거 해볼까? 신발 여기다가 손 쥐고 뭐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양말을 뭐 여기다가 품에 품는 거 양말은 여기 있네요. 여기 품고 와다다다다다 달려가는 요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급하게 달려나가는 요 모습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여기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우당탕탕탕탕 가시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당탕탕 그리고 천방지방은 바로 이제 허둥지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허둥지둥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당탕탕탕탕 우당탕탕탕탕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허둥지둥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요. 일단 이 사람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지금 임이 얼마나 보고 싶어서 뛰어가는 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또 그리고 뭐라 그러니 허둥지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은 설마 아무리 보고 싶어도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보고 싶다. 그만큼 그리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좀 다소 과장된 모습을 보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제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죠. 뭐 우당탕탕 와장창창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청문집축 뭐 이렇게 이걸 봤을 때 해학적인 표현이구나. 해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좀 동정과 연민을 가진 그런 웃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특히나 이제 곤비 님비는 앞치락 뒤치락 그리고 천방지방은 허둥지둥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가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어떤 게 쓰였어요? 바로 행동을 표현하는 의태어가 쓰였죠. 어디에?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에서요. 왜냐면 앞치락 뒤치락 뒤치락 앞치락 그리고 허둥지둥 지둥 허둥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태어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짝을 이루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가 짝을 이뤄서 반복이 되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대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대꾸법이 쓰였네요. 어느 부분에 쓰였나요? 곤비 님비 님비 곤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반복이 될 때 요 문장이나 뭐 구절이 반복이 될 때 요렇게 위에서 한번 반복되고 뒤에서 반복되고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고 자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바로 옆에 이렇게 이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앞뒤를 좀 바꿨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짝을 이루어서 바로 옆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대꾸법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전방지방 그러니까 허둥지둥 지둥 허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실없이 뛰어가는데 뛰어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진대가 여기 와야 되는데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어떻게 해서 진대는 뭐겠어요? 진은 바로 이제 축축한 거 그러니까 축축하든지 말든지 지금 막 뛰어가는 거야. 축축한 곳이든지 마른데 딱딱한 땅이든지 내가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워렁충장 간다라고 했죠? 역시 또 워렁충장 뭐예요? 우당탕탕 이렇게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영우 보시죠? 우당탕탕 이런 식으로 뛰어가는 우영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우당탕 퉁탕 막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봤을 때 소리가 드러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어떤 게 드러나 있습니까? 바로 소리를 가지고 표현했으니까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성어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장된 행동 묘사를 가지고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태어를 여기서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성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당탕탕 와당탕탕 허둥지둥 뛰어가서 뭘 하고 싶었어요? 바로 정옛말을 하고 싶었다. 자 정옛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밑에 이제 해석이 써있죠. 정 있는 말, 즉 정다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뛰어갔다는 거야. 이렇게 급하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야 나 너 보고 싶었어.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런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오는데 그렇게 우와당탕탕 뛰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정옛말을 내가 하려고
하고 견눈을 힐끗 보니까 이민 줄 알고 가죠. 지금까지는 이민 줄 알고 내가 가서 너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임이에요? 아니요. 임이 아니었던 거야. 보니까 아무나 세상에 힐끗 보니까 그것은 상이라는 윗상자죠. 그러니까 바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지난해 여러분들이 발음에 주의하세요. 상년 알겠죠? 그래서 지난해 바로 이 앞전에 해 7월 40날이니까 7월 3일날 바로 이 전년도의 7월 3일날 바로 어때요? 껍질을 벗겨서 껍질 줄기를 벗겼던 세상에 임이 아니고 주출이 3대였던 거야. 자, 주출이 3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세상에 요거였던 거야. 주출이 3대.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이제 밀려오는 부끄러움. 이제 밀려오는 부끄러움이야. 이제 밀려오는 부끄러움. 아시겠죠? 이게 임인 줄 알고 세상에 그렇게 뛰어갔던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임이라고 착각한 소재가 바로 뭐다? 바로 주출이 3대구나 라는 것에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임으로 착각한 소재였구나. 자, 그 주출이 3대가 어떻게 했다고? 살뜰이도 아주 감쪽같이 아니면 또 막 잘도 이놈 자, 잘도 나를 속였구나. 결국에 이제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이제 중장의 내용이었죠. 아시죠? 우당탕탕 와당탕탕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청방지축 뛰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너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임이 아니라 바로 주출이 3대였던 거구나 라는 것이 이제 중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어요? 임인 줄 알고 뛰어가는데 세상에 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 부끄러운 마음을 마지막에 정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세상에 못 참아. 자, 못 참아는 이제 마침 이런 뜻이에요. 자, 마침 밤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자, 밤일세 망정 행여 낮이런들 나면 웃길 뻔 하게라. 자, 못 참아. 마침 밤이니까 망정이었지. 낮이었으면 세상에 주출이 사람들 보고 내가 허둥지둥 뛰어가서 임인 줄 알고 반가워서 뛰어가는 이 모습이 세상에 밤이었으니까 남이 못 봐서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다 봤을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이었으면 세상에 남을 웃길 뻔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끄러움, 이제 창피함, 이제 밀려오는 쪽팔림 이런 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엄청나게 간절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희끄머리하고 막 이런 것만 봐도 임인 줄 알고 와당당당 뛰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착각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민망해라, 이게 창피함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네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좀 낙천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정리된 걸 볼까요? 이제 갈래는 사서시조, 말을 많이 하는 시조라고 있죠. 특히 어느 부분이 길어졌다고 했죠? 중간에 부분이 길어졌다. 임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 와당탕탕 뛰어가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과장되고 말을 많이 해서 길게 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작자층은 이제 평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약간 동정적인 연민적인 웃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과장되게 표현했죠. 아무리 이미 보고 싶어도 저렇게 와당탕탕 우당탕 뛰어가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미 보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임이 온다는 소식이 제재고 주제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과 임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어요. 이제 그거겠죠. 특히나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와당탕탕 뛰어가는 부분에서 특히 어느 부분이었어요? 곰비는 님비건비 이거 뭐라고 했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치락 뒤치락 천방지방 지방전방 청방지축 이렇게 뛰어가는 이 모습을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특히 뭐요? 의태어를 사용해서 또 그리고 월렁충창 이거는 뭐였어요? 우당탕탕이라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성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중장 부분에서 임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더라. 특히 이제 자연물을 마지막에 임으로 착각했죠. 주출이 3대를 임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죠. 자, 그런 화자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모처럼 밤이니까 망정이지 해녀 낮이었으면 웃길 뻔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자신의 민망함을 표현하고 이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47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7페이지를 넘어가면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이제 나에 대한 이유, 나는 바로 님이 오마 하거늘입니다. 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고로 이거는 기출이에요. 어디 기출이냐면 2015학년도 9월이죠. 9월 그리고 고3
고3 모평에서 우리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평이에요. 모평에서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5학년도 9월 고3 모평에 나왔던 문제이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히 이제 사설시조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평면층이 주로 이제 지었던 사설시조이기 때문에 어떤 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미적인 특징, 특히 여기서는 해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골개미 안에 이제 골개미라고 하는 큰 미적 특징 안에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풍자와 해학을 쓰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학성, 이제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해학성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해학성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낸 데서 발생한다. 좀 멀리 떨어져서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이게 이제 관용의 시선이에요. 화자의 착각이나 실수나 또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재미있게 표현이 되죠. 웃기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솔함, 애틋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화자가 좀 실수하고 막 이렇게 좀 급하게 행동하고 좀 착각을 하고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갖고 싶었는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런 절실함과 진솔함을 느낄 수 있기에 공감하는 웃음이구나. 이것을 해학성으로 보고 있구나. 어디에서? 보기에서. 그럼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볼까요? 틀린 부분은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요? 2번이 되겠죠. 일단은 틀린 부분 줄 쳐놨으니까 볼까요?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뒤에 부분은 뭐 그럴 것 같지만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아니죠. 님이 온다고 하니까 저녁밥을 일찍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내가 올게 라고 하니까 내가 저녁밥을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 2번에 볼게요. 자, 화자는 님이라고 연긴 거모했듯이 거무스름하면서도 희스름한 뭐 이런 것을 향해서 워렁중장 우당탕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착각하고 실수하고 급한 행동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독자가 웃음 지으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절실함에 공감한다. 그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러겠니? 자,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잘 써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이 2번이 되겠죠. 볼까요? 보기에서 화자의 착각, 급한 행동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고. 여기 있는 거, 그쵸? 화자의 그런 행동에 절실함을 느끼며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거 보기에서, 그쵸? 했다. 그러니까 나에서도 화자가 임이라고 착각한 거모했던 거무스름하면서도 희스름한 그런 것을 향해서 워렁중창 우당탕탕 뛰어가는 달려가는 모습은 재미있게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화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다급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게 된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해석을 한 것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하는 겁니다. 3번을 볼까요?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면서 건너사를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건너사를 느긋하게 바라본 게 아니죠. 어떻게 바라봤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중장 부분을 보시면 이미 온다고 하니까 밥을 열심히 먹고 중문 가고 대문 나가 지방에 문지방에 달려가서 앉아가지고 이수로 가액하고 손을 요렇게 하고 오는가 가는가 하고 건너사를 바라본 거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본 거겠어요? 아닌 거겠어요? 아니겠지. 바로 어떻게 바라본 거겠습니까? 바로 느긋하게 바라본 게 아니라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봤을 것이지 느긋한 마음으로 본 건 아니겠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 화자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주출이 사람들을 님으로 착각하여 님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님을 원망하는 모습 나타나 있지 않죠. 착각해서 아이 부끄러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착각한 건 많지만 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죠. 5번을 볼까요? 화자가 님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렸다. 님이 밤 때문에 못 온 것이야. 이것이 아니죠. 이 밤은 어디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 종장 부분에서 아이고 밤이니까 망정이지. 이거 남이 봤으면 낮이어가지고 남이 봤으면 아주 창피할 뻔했구나. 웃길 뻔했구나. 할 때 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밤은 뭐겠어요? 이미 오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이제 밤이기 때문에 내 행동을 남들이 못 봐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쪽팔림을 얘기하는 그 부분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님이 오지 못한 이유를 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나 부분이 바로 니미오마 학원을 정리한 거였어요. 자, 그럼 초장 부분을 볼까요? 니미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갔죠. 그러니까 님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이 드러나 있구나. 자, 중장에서는 중문을 나서 대문을 나가 지방인의 치들을 앉아 이수로 가익하고 오는가 가는가 걷는 산을 바라보니 거모 애들이 딱 있잖아. 저것은 님이니까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 벗어서 손에 쥐고 곤비님비 님비게 옴비 전반지만 지방 청바 진데 많은데 가리지 않고 어렁충장 건너가서 정옛말을 하려고 하니까 견우를 힐끗 보니 세상에 상년의 7월 사흘 날 가까먹긴 주추리 3대가 살들이 날 속였구나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중장 부분에서는 이렇게 휘둥지둥 날아갔지만 결국에 착각했죠. 누구로 착각했어요? 임으로 착각했죠. 뭐를? 주추리 3대였죠. 여기에 담겨있는 마음 뭐겠어요?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 그리움, 그죠? 정장 부분은 뭐겠어요? 알고 보니 주추리 3대였죠. 아이 쪽팔려, 아이 창피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아이고 이제 몰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낙천적인 화자의 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시조의 작가가 평민측이었기 때문에 낙천적, 뭐 해학적,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가는 앞에 꿈에 다니는 길이는 앞전에 했어요. 자, 니미오마 학원을 봅시다. 니미오마 학원이 나죠? 그럼 나만 봅시다. 자, 나에서는 이 애타게 임을 기다리다가 착각하는 화제의 모습을 어떻게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자, 곤비님비 앞치락 뒤치락 그리고 천방지방 청방직축 워렁실자 워덩퉁타 하는 어떤 데서 우당탕탕 하는 음성상징어를 활용했죠. 특히나 앞에 곤비님비 전방지방은 음성상징어 중에서 뭐였어요? 바로 의태어. 바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워렁충창은 뭐겠어요? 우당탕탕이니까 특히 뭐예요?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사용해서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어휘풀이를 볼까요? 어휘풀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죠? 거모애들은 거무스름하면서도 희스름한 것이 섞인 거, 그죠? 뭐야? 어렁충창을 뭐라 했어요? 우당탕탕이죠? 그러니까 급히 달려가는 말소리, 특히 의성어. 청방지방은 청방직축, 거리 허둥지둥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태어가 쓰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니미오마 학원을 사설시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남은 문제 하나 있죠. 가하고 나, 그러니까 꿈에 다니는 길이하고 니미오마 학원을 같이 엮어서 푸는 거, 거기 47페이지 1번 문제 그거 하고 뒤에 남은 시조 하나 있죠. 이하우 흡풀 유제 이거 그거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